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된 핫스탁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2주 신고가 경신한 삼양식품 나와 있고요. 자회사 상장 기대감 받고 있는 SY, 인벤티지랩도 나와 있습니다. 치료제 비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엑스게이트 나와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이렇게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종가도 살펴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휴맥스 홀딩스는 상한가 유지가 됐고요. 엑스게이트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인벤티지랩도 12%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종목들 장중에는 또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양식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식품주가 방어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환율이 실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3%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SY 살펴볼 텐데 자회사인 SY 스틸텍이 최근에 이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코스닥 입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SY와의 이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 나와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 관련한 결과를 오늘 10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보였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지요. 새로운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 연구진의 주도하에 개발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엑스게이트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휴맥스 홀딩스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기아, 이 북미 법인이 현지 시간으로 내년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휴맥스 홀딩스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종목들 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한 종목씩 자세하게 우리 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오늘은 하단부터 올라올까요? 오늘은 휴맥스 홀딩스부터.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한번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 뭐 현대차가 테슬라 충전소를 같이 이용하겠다는 이제 슈퍼차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휴맥스하고 같은 뭐 자회사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또 종속회사가 있어요. 현대차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연관되는 계속 협력 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 충전소 관련주로 포함돼서 오늘 같은 날은 뭐 그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다 상승세가 강하게 유지되는 종목으로 확인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차트를 잠깐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면요. 일단 이평선 자체는 지금 장기 이평선 지금 보시면 작년 금년 6월 달에 고가를 찍고 금년 3월 달에 저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재료빨로 인해서 오히려 상방 구조가 강하게 유지됐거든요. 그러면 위에 지금 61선이 받쳐 있고 241선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휴장이죠. 화요일 날 시장이 열리고 상한가를 바로 스트레이트로 못 올라간다 하면은 바로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테마 섹터는 순환매가 발빠르게 도이지 이 섹터를 가지고 계속 일주일간의 순환 장세를 주지는 않으니까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내려왔을 경우 6,000원이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다음 2차 파동이 나타나는데 6,000원이 쉽게 붕괴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21선 5,500원대까지 한번 눌림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 전략보다는 오히려 화요일 날 시장 열리면은 시가 고가에 한번 털어내고 그때 눌림 파동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시장에서 테마주들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투자하기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모처럼 또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저희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도 다 제가 톡방에 다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차트들이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을 탄다고 말씀드리죠. 보통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로 6월 달에 보시면은 이 종목도 보면 여기 구간에서 계속 상방 구조를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고 다시 이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 세기가 강하게 나타나면은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눌림 파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다 둬야 되거든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눌림 파동은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2,7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오는 파동에서 내리막길을 걷는데도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량 거래는 거의 종가 고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하락 패턴, 음봉 맞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주머니에 다 쓸어 담았고 오히려 물량을 안 풀었다는 결과물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렸다가 M자 파동이에요. 거의 M자 파동. 올렸다 내렸다 박스 구간이죠. 상단은 6,500원, 7,000원, 아래는 3,000원, 4,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 구간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래량, 8월, 9월 달 말일 정도의 거래량이 장대 양봉 거래량입니다. 대량 거래죠. 근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일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요. 계속 추세 파동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화요일장 개장하면은 시가가 고가 잡혀서 예를 들면 한 5,500원을 바로 돌파 못 시킨다고 하면은 한번 털어냈다가 21선 눌림, 그러면 한 4,800~9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지력이 확인되고 어떤 캔들이 완성되는지 보고 그때 눌림 파동을 이어서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뚫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서 설정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 시세가 오래도록 이어지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화요일장에서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인벤티지랩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장기 치료제에 관련한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장기 치료제면은 약물 치료잖아요. 약물을 과다 섭취하면 중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약물을 먹어야 돼요. 알약을, 경구약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먹는 것보다는 주사 한 방이면 한 달에 약효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인벤티지랩에서도 개발을 했어요. 이건 축하할 일이죠. 네. 대단한 의학계의 발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오늘 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승세가 나온다 하면은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반토막 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종목도 인벤티지랩도 기본 그 9,000원 만 원대에서요. 3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세력들이 보면 히라미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물량을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개인들 따라붙게 만들고 오히려 물량을 개인들한테 다 털어내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파동이면 거래량이 더 대폭 발산시켰으면은 이 종목은 다음은 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기준이 거기 드는데 이건 지금 현재 61선까지 눌림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요. 121선까지 상단 한번 맛을 보여주는 있어요. 근데 21선 이격 때문에 21선 누르고 N자 파동으로 다시 15,000원까지 주저앉을 수 있는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61선이 진짜 지지인지 3일에서 5일 코스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어설프게 여기서 따라 붙었다가 다시 N자 파동으로 눌리면은 15,000원, 121선 하단까지 눌림 파동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30~40% 정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 있는 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추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이 종목입니다. 예.
네, 신규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Y인데요. 자회사인 SY 스틸텍이 최근에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을수록 보면요.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시점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계속 발빠르게 순환은 계속 저점 높여가는 구조를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솔직히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주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시장에 초를 쳐버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유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보면 거의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 돌았습니다. 유가가. 이번에 엊그저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 나온 이후에 그게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모멘텀이 주저앉아서 국채 금리가 조금이나마 하락시켰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하락시켰지만은 그리고 국제 유가도 폭삭 주저앉았죠. 근데 지난달 걸 그대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갖다 붙인다고 하면은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멘텀이 금리 인상을 더 자극시켜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식량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런 모멘텀이 이제 오히려 이런 섹터, 테마 섹터, 특히 SY나 우리가 한미글로벌, 유신, 그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순환매를 계속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는 그렇다고 SY를 지금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에서 철저하게 올라간 종목을 너무 추격 매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21선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언저리까지 눌렀을 때 거기서 2, 3일 지지받는다 하면은 그때 치고 가면서 전략을 만들고 차라리 이 종목을 따라가느니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 우리가 뭐죠?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한미 글로벌이나 유신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섣불리 덤볐다가는 오히려 한번 흔들 때 제대로 한번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는 이 종목을 가느니 저 같으면은 반대로 도화 엔지니어 같은 종목군들을 섭외시켜서 가지고 그 종목에다가 오히려 20, 30%의 수익률이 더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차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SY는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을 희망한다 하신다면 21선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삼양식품 살펴볼 텐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을 받았거든요. 삼양식품 저희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라면은 수입국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요. 인구 대국이 어딥니까? 인구 대국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네. 그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인가요? 아니요. 미국인가요?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수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라면은 우리가 뭐 농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대체적으로 자산 가치주들이 좀 잘 움직여요. 뭐 어떻게 보면 자산주, 가치주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1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100% 올랐어요. 뭐 200%, 300%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갭이 있는 종목군들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 이상, 앞으로 100% 이상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낫지 이미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거기서 얻어맞으면은 아파요. 되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앞으로도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종목,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 이런 종목군도 정책 모멘텀이 끼어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을 눌렀을 때 눌림 매수로 치고 들어가는 거나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낫지 오히려 삼양식품, 농심 같은 경우 수는 거의 10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가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30%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가도 높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종목군은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 종목을 갖고 논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빙그레드 같은 종목도 낫고요. 빙그레.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식료품이나 먹거리, 아이스크림도 있지만은 빙그레가 그런 종목들이 뭐 20, 30%라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자, 이런 종목이 더 낫다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